오늘은 결혼운을 제대로 박살내 보겠습니다. 정확한 결혼 날짜 맞추기 그런 거 말고요. 연애랑 결혼이 왜 다르게 굴러가는지 그 구조를 뼈대부터 보게는 시간이에요. 핵심은 딱 이거예요. 원국은 구조, 대우는 강도, 세우는 사건의 모양. 그러니까 올해 결혼은 있어요? 물어보기 전에 내 판이 어떤 판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다들 많이 헷갈려요. 남자 사주랑 여자 사주는 배우자로 보는 십성이 아예 달라요. 남자는 배우자가 재성, 자식이 관성. 여자는 배우자가 관성, 자식이 식상. 그래서 관성이 많네, 남편 복 좋네, 이런 말이 왜 위험하냐면 관성 옆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다 달라져요. 오늘은 특히 여자 기준으로 관성, 식상, 비겁 위치가 왜 중요한지 끝까지 가져가 볼까요? 그리고 제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사주에 많다는 말이 배우자가 많다란 동의어가 아닙니다. 관성이 여러 개 있다고 남편이 여러 명? 그런 뜻 아니고요. 그건 그냥 남자, 고객, 직장, 관계 변수로도 튀어나와요. 진짜 결혼으로 성립하려면 배우자 역할이 되는 글자가 실제로 성립하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 결혼운 볼 때 제일 중요한 세 개, 여자 기준으로 가볼게요. 관성은 남자, 남편, 식상은 자식이자 가정을 여는 힘, 비겁은 경쟁 여자. 이렇습니다. 관성과 식상이 밖으로 드러나 있으면 진행이 빨라져요. 근데 비겁 위치가 묘하게 걸려 있으면 관계가 흔들리는 모양이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이거 다 보기 전에 더 상위 보스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조후, 온도예요, 온도. 관성이고 식상이고 뭐고 온도가 망하면 관계가 안정이 안 돼요. 물이 너무 많으면 북극에 세워놓은 느낌이에요. 사람도 얼어붙고 말도 끊기고 마음도 얼어요. 불이 너무 세면 적도 사막이에요. 뜨겁고 건조해서 문제가 많아요. 남자가 문제 이전에 내 환경이 남자를 흔드는 구조인지가 먼저입니다. 그럼 왜 식상까지 열려야 결혼이 쉬우냐? 관성만 열려 있으면 연애로 끝나기가 쉬워요. 관성은 남자 자체고요. 식상은 그 에너지를 가정 쪽으로 연결해주는 배선 같은 거예요. 식상이 닫히면은 굳이 가정을 만들 동력이 약하거나 만들더라도 불안정해지기 쉽다. 이 논리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느냐 낳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구조를 실행하는 힘이 식상에서 붙는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얘기 가볼게요. 세운에서 결혼운이 와서 결혼을 하면 왜 위태로워질 수 있냐는 건데요. 세운으로 겨우 엮어놓은 결혼은 유지 장치가 약해요. 즉 봄에 씨 뿌릴 걸 겨울에 씨 뿌린 거랑 비슷해요. 이럴 때는 상대, 특히 남자 사주에 배우자나 자식을 단단히 잡아주는 구조가 있어야만 버팁니다. 궁합은 누구랑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언제 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남편감인 관성은 아무 관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식상이랑 관계를 맺는 관성이 남편감이에요. 자리 접근을 쉽게 말하면 관성 주변에 식상이 연결될 수 있어야 남편 역할이 성립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관성이 2번 자리에 있으면 식상이 B나 1이나 3번 위치에 있어야 작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 규칙을 보는 겁니다. 그 관계가 꼭 예쁘게 합만 되는 건 아니에요. 충이든 형이든 원진이든 합이든 뭐든 상관이 없고 핵심은 연결이 되냐. 그리고 지장간에 숨어 있어도 인정합니다. 겉으로 무관이나 무식상처럼 보여도 지장간 안에 숨어 있으면 숨은 관성, 숨은 식상으로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국에서 관계가 없으면 운에서 그 연결이 열리는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원국에 관성과 식상이 관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운에서 들어오면 남편감이 드디어 성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원국에 계수 편관이 있는데 주변에 식상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대운에서 무토 상관이 와서 합을 해주거나 지지로 축토 식신이 와서 뿌리를 내려주면 그때부터 원국의 개수가 갑자기 남편감으로 떠오르는 타이밍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성 기능을 인체로 잡아보면 이해가 빨라요. 인성은 머리예요. 생각, 통제, 조절. 식상은 바깥으로 작동하는 것. 입, 팔다리, 생식기 같은 발산의 영역이에요. 신앙하면 머리로 오래 고민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식상은 남녀 모두가 제일 자연스럽게 쓰기 쉬운 설계처라서 식상 쓰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자 사주에서 연애 결혼 구조를 더 확장해서 보면 맵이 이렇게 돼요. 식상은 내 자식이자 내 발상, 관성은 남자이자 남편, 비겁은 경쟁 여자. 그리고 관성을 중심으로 보면 관성을 일간인 나라고 판단해 볼게요. 그러면 인성은 뭐다? 관성이 생한 것입니다. 인성은 관성 입장에서 보면은 식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생식기, 남성성으로 상징되는 거죠. 그리고 재성은 내 남자의 인성 역할처럼 남자를 조절하는 힘으로 읽을 수 있어요. 이 맵을 내 사주에 대입해서 내 연애 패턴을 관찰하는 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럼 여기서 연습 문제 가볼게요. 진짜 중요한 훈련이에요. 세운을 볼 때 글자 표면이 아니라 현실 결과로 번역하는 연습이에요. 자, 이 사주에서 경일주인데 미년에 해와 미가 삼합을 하면
무슨 의미일까? 신년에 사와 신이 육합을 하면 어떤 의미일까? 이걸 합이네, 좋네. 이렇게 끝내면 결혼운은 평생 안 풀립니다. 결혼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운에 대한 사주 공부가 평생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답을 볼게요. 미년의 해미합은 식상과 인성의 합이에요. 즉 연애자가 생깁니다. 즉 여자의 생식기와 남자의 생식기가 결합하는 시기예요. 신년이 되면 사신합이 생기죠. 이때는 내 남자인 관성과 다른 여자인 비겁이 합한 모양이라서 경쟁, 불안정, 관계 악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시기가 오면 네 남자 바람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무조건 바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냥 사이가 나빠지는 결과로 번역되지 반드시 바람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 인생에서 문제는 늘 있어요. 관계는 원래 그래요. 같은 세운이 와도 지금 배우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해석이 정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불안 요인이 와도 실제로 이별하냐 마냐는 더 큰 조건, 즉 배우자 적합성과 대운 안정성이 갈라놓습니다. 대운이 불안정하거나 원국에 안 맞는 배우자면 관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물, 건강까지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결국 관계 힘이 빠지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궁합을 사이 좋고 나쁨으로만 묻는 게 왜 위험하냐? 궁합은 에너지 교환이에요. 재물, 건강, 자식, 명예 같은 항목별 점수가 만나면서 어떻게 가감되는지 보는 겁니다. 가족이 되어 살면 상대 사주가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대운처럼 붙어버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결국 내 운에 붙는 상수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감정이 없어요. 상대가 착하냐 나쁘냐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랑은 별개로 작용은 작용대로 합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은 내 구조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성취가 나오기도 하고 나쁜 간섭을 만나면 관계, 재물, 건강 중 한 축에서 비용을 치를 수가 있어요. 이게 궁합을 분야별로 쪼개서 보라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가벼운 관계도 간섭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원나잇 같은 거죠. 일회성이든 짧은 만남이든 강한 간섭이 생기면 한동안 내 흐름에 영운이 남는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특히 인생이 잘 풀리는 시기일수록 좋은 에너지를 더 신중히 고르자는 얘기예요. 돈은 손해였는데 자식운은 좋아졌다. 이런 것처럼 결과는 항목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세운을 한 해씩 읽는 감각을 한번 차례로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사주에서 경금일주예요. 여자 사주의 원국에 해수식상이 있고 사관성이 있다고 해볼게요. 미년이 오면 인성이 온 거죠. 해미 합이 생깁니다. 즉 내 식상과 남자의 식상이 결합이 돼서 연애사가 생긴 겁니다. 남녀 간 생식기의 결합이에요. 자, 신년으로 갔어요. 그럼 사신합으로 내 남자한테 경쟁자가 붙은 형국이니 경쟁 또는 관계 불안이 강화됩니다. 유년이 되면 같은 비겁인데 특별히 양인이에요. 양인이 내 관성에 합을 해서 내 남자의 상태가 더 나빠져요. 술년이 되면 내 남자를 술이 사술 원진하는 시기가 되니까 불편함이 지속되고 남자가 못마땅해 보여. 그러다가 해년이 되면 결론을 내요. 사해상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남자랑 결별이나 거리 두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도별 반응을 추적하게 되는 게 바로 결혼운이나 연애운의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를 더 볼게요. 유년에 사관성이 12운성으로 사지로 삼합이 돼요. 좀 어려운 얘기죠. 점점 더 제가 나중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내 남자에게 돈이나 여자 문제나 건강 중 하나로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술년이 되면 사술 원진이 생기죠. 그래서 남자가 꼴 보기 싫어지고 관계가 불편하게 지속이 돼요. 이게 다 유년에 생긴 게 그 다음 해에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인 해년이 되면 사해상충으로 결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운이 좋을 때는 남편이 해외 발령 같은 물리적 거리두기 변수가 생기면서 둘 간의 결혼 관계는 유지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때 이혼을 해버리게 되면 이혼 후에는 자식과의 관계도 재정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에서 들어온 해가 바로 자식에 해당하는 식신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구조의 사주인데 만약 사주 원국에 진 같은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진이란 글자가 이런 상황을 완충이나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년이 똑같이 왔어요. 양인의 활동성이 생기는데 진 때문에 진유합으로 유의 활동성이 줄어들어요. 그 해로움이 반감될 수 있고요. 술년이 와도 진술상충으로 사술 원진의 작용이 또 약해져요. 해년이 와도 사해상충이 발생해야 되는데 진해 원진 때문에 또 충작용의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되게 비슷해 보이는 사주 원국 구조인데도 진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 있느냐에 마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치가 달라져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되면 진이 있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대신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진이라는 글자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아주는데 평소에 진이 사와 늘 천라지방을 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가 좋은 면이 있으면 다른 축이
손해보는 식으로 모든 사주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생도 똑같이 굴러갑니다. 여기서 현대 결혼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궁합 질문의 90%가 그 질문 자체가 허망해지는 환경이 있어요. 결혼은 바다를 향해 하는 배예요. 그러니까 배가 뒤집히면 이혼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제도가 단단했기 때문에 배가 잘 안 뒤집혀졌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작은 풍파에도 뒤집히기 쉬워졌어요. "우리 둘이 오래 같이 잘 살까요?"를 궁합으로 물어보는 게 효용성 자체가 사회적으로 약해졌다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은 사주 해석의 상위 변수예요. 같은 사주라도 시대, 국가, 문화가 다르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궁합도 안 헤어짐을 보장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한 분야별 가감으로 관심사가 이동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100세 시대가 되면 사용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관계 유지의 난이도는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100년 해로 하는 게 너무 힘든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태도는 뭐냐면 지금을 최대한 잘 쓰는 거예요. 1등 2년 기다리다가 인생이 끝나면 억울하잖아요. 2등 2년이라도 현대에선 쉽지 않은 구조가 많아요. 결론은 함께하는 동안 최대한 즐겁게 살고 헤어짐의 순간이 와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다. 집착을 줄이고 단 1년이라도 의미 있게 쓰자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제 내 팔자를 보고 배우자에게 대하는 자세로 가볼게요. 자연은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가 공존해야 균형이 오래가요. 짝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짝의 형태와 강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정착이 쉬워지고 없거나 너무 드세면 밖으로 떠들기 쉬운 것처럼 그래요. 사주에서도 내 남편에 해당하는 관성에도 짝이 사주 원국에 있어야 생명력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자 사주에서 좋은 결혼을 유지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잘 서 있는 관성 하나가 있고 식상 적절히 자극해주는 형태예요. 식상이 너무 드세면 상관, 견관, 식신제살 이런 것처럼 관을 극해버릴 수가 있고요. 식상이 아예 없으면 관성 입장에서는 짝이 없어서 관성이 어느 순간에 뚝 끊겨버릴 위험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 있는 관성은 개수가 아니라 지지에서 십이운성적 대세를 가진 하나의 잘생긴 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례 비교 들어볼게요. 똑같이 이제 갑일주예요. 둘 다 식신 제살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천간에서 병화가 경금을 제살하고 있어요. 사례 A의 경우에는 다소 신강한 사주예요. 간목이 호랑이 입자 위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관성이 조금 약한 구조죠.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좀 드세다, 치인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사례 B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경신이라는 가녀지동으로 멋지게 잘생기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 경우에는 여자가 병화 식신으로 남편을 극한다기보다는 적절히 다루는 역할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재료여도 요리법이 달라지면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런 구조가 결과를 바꿔놔요. 남자 사주도 똑같이 짝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재성에게 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사주의 배우자가 재성이고 재성의 짝은 인성이에요. 그래서 좋은 구조는 하나의 잘생긴 재성을 힘있는 인성이 바라보는 형태예요. 그리고 극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극을 당하는 쪽이 힘이 있으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자극이 돼서 둘 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약의 밸런스 싸움이 필요하고,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강약을 어떻게 잘 봐야 사주 해석을 산으로 가지 않을 수 있냐 이런 것들도 계속 꾸준히 말씀드릴 거예요. 내 구조 때문에 배우자가 어떤 에너지를 받는지부터 파악을 해보세요. 내 배우자를 치이게 하는 구조면 내가 거리를 두거나 휴식을 주거나 공간을 분리한 형태로 완충을 만드는 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대운이 용납하지 않은 그런 인연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감독이 싫어하는 선수처럼 게임이 계속 꼬여요. 이런 악연 패턴이 보이면 초기에 그냥 피하는 게 인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요약해 볼게요. 결혼 운은 연애 운보다 가정까지 포함한 구조예요. 배우자 글자는 개수가 아니라, 여자로 예를 들면 관성과 식상의 관계 성립이 핵심입니다. 조후 온도가 먼저 해결이 돼야 배우자가 정상 작동합니다. 세우는 모양, 대우는 강도, 같은 운도 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궁합은 서로 오래 갈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재물, 건강, 자식, 명예로 분해해서 가감으로 봐야 됩니다. 현대는 제도 문화가 바뀌어서 오래 살까라는 질문의 효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혼운을 해석하셔야 되고요. 다음 결혼운 시리즈에서는 여자에게 남자인 관성이 없거나 남자에게 여자인 재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경우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궁금하시면 저의 채널 구독하시고 꼭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